자, 그래드 2의 7번 문제는 뭐라고 했죠?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다. 두 일차식을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값의 합을 갖다가 구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얘는 뭐죠? 네,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좀 달아볼 테니까 들어봐봐. 2x의 제곱 더하기가 ax가 마이너스가 9였던 거잖아요. 자, 이거 기출문제도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여기는 2일로 고정을 하세요. 얘를 바꾸지 마. 얘는 그냥 고정. 부호도 그냥 고정. 왜 어차피 여기서 바꿔주면 되니까. 첫 번째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9 곱하기 1이 있을 거고요. 그죠? 둘 중에 마이너스는 이쪽에 붙이는 거, 둘 쪽에 마이너스는 아래쪽에 붙이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보이세요? 크로스 하려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긴 또 뭐가 있죠? 3하고 3에 대해서 위쪽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걸리는 케이스가 존재를 하겠죠? 동의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요거하고 요거 순서가 바뀔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9하고 1에 대해서 이쪽에 붙을 수 있고 여기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갔을 때 결과가 얘가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9니까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이때 이 a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7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 더하기 얘가 9가 되는 거니까 이때 a는 얘가 7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를 갖다가 순서대로 봤더니 6에다 마이너스 3이니까 이때 a는 얘가 3인 걸로 확인이 되고 또 요거까지 계산을 해보시니까 a는 얼마?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얼마? 얘가 17이라고 하는 결과를 찾을 수가 있었던 거고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얼마? a는 마이너스 17이 되는 걸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했어? 따져보는데 자연수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으니까 자연수는 어차피 이거하고 요거에 해당되는 것만 자연수가 진행이 되었던 거겠지.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얘네들을 뭐 해달라?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에? 3번에 27의 값으로 결정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기출되어 있는 문제를 약간 좀 심플하게 고쳐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숫자는 고정을 하세요. 부호나 어떤 순서 위아래 뒤집지 마시고 뒤에 거의 부호하고 순서를 바꾸시면서 계산하시면 생각보다 심플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자, 8번 문제가 별표 하나짜리로 잡혀있는 이유는 이거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보시게 되면 일단 AX를 문제 속에서 뭐라 그랬죠? X의 제곱 마이너스 그럼 이건 뭐 이렇게 쓰겠지. Q1X라고 쓰고 나머지를 1차 이하라는 수식으로 쓰겠죠. BX도 동일하게 뭐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예, 기억하고 니은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디귿이 짜증났던 거지 뭐. 기억번부터 보시게 되면 뺀다는 거였고요. 니은번은 두 개를 더한다는 거였고요. 예, 그런 것만 차근차근 보시는데 디귿이 짜증나죠. 곱셈 구조니까. 차근차근 봐볼까? 기억번을 특색 있는 형태만 봐볼까? AX에서 BX를 갖다 뺀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한 형태가 뺄셈이 될 때 어차피 얘는 X-로 묶여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묶게 되면 어떻게 되죠? A-가 CX? 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여기는 어차피 요 안에 변형분들에 따라서 뺄셈이 되니까 상관이 없어서 얘가 몫의 역할을 감당하나 봤더니 여기가 1차인데 여기가 나머지가 1차인데 말이 안 맞으니까 얘를 한 번 더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쵸? 주어를 어차피 X-1 구조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뭐를 물었죠? 나머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파악해달라는 거니까 확인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를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식을 다르게 가지만 여기서는 직접 나눠서 그냥 갈게요.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A-C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A-CX A-A가 C 그래서 얘네들을 빼보니까 그때 나머지는 뭐가 된다? A-C 더하기 B-D가 된다. 요게 기억번인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었던 기억번은 어떻습니까? A-D, B-C 순서만 살짝씩 바꿔놓은 거니까 기억번은 오케이 되는 거고 니은번은 이번에 이 두 개를 뭐 해놨죠? 이번에 덧셈을 한다면 어차피 얘도 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1이가 x제곱 마이너스 1구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통째로 묶으면 얘는 뭐가 돼? q1x, q2x 이렇게 왔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묶어버리면 a 더하기 얘가 cx, b 더하기 d가 되는데 어차피 얘가 나머지가
이거 2차로 나누니까 1차로 나누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형태는 니은번도 오케이가 됐던 거지. 디귿번 뭐 하라는 거죠? 이번엔 곱셈하라고 그랬죠? 이게 제일 불편하겠지만 그냥 식을 쓰시면 되는데, 자 그냥 이렇게 봐. 제가 이제 여기를 번호를 붙여볼게. 1번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을 했을 때요. 자 순서대로 1번, 얘가 2번, 요게 3번, 4번 했을 때 어차피 1번, 2번, 3번은요 다 모두 다 뭐를 갖고 있죠? x제곱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묶여요 여기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묶인다고. 다시 얘 곱하기 얘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죠? 얘 곱하기 얘를 해도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죠? 얘 곱하기 얘를 해도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죠? 얘만 눈에 직접적으로 안 보이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여러분 뭐만 하시면 되죠? 이것만 하시면 되죠? 네, 이것만 신경을 쓰시면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2차인데 얘가 나눠주는 숫자가 2차니까 얘만 다시 한번 계산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되지.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쌤, 얘가 2차고 얘가 2차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뭐 해주면 돼?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시면 문제 없죠. 직접 나눠주면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보시면 나머지가 얼마가 될 것인가 확인해 보자라는 거야. 자, 여기가 참고로 제곱이었죠? 빠졌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AC를 갖다 곱해서 ACX의 제곱, 얘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얘가 AC가 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순서대로 빼봤더니 AD 플러스 얘가 BCX, BD 플러스 AC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 요청했던 그 결과하고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거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결론은 뭐냐면 주어를 바꿨을 때 덧셈이나 뺄셈을 통해서 주어를 계속 바꿔가는 역할을 할 때 그 나머지가 차수가 안 맞으면 그냥 직접 나눗셈 던지시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얼마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잘 보시고 정리하시고요. 참고로 이 파일은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QR코드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찍어보시면 그 영상들도 한 번씩 보실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일단 마무리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랑 뭘 들어갈 거냐면 28회 30세트 중에서 28회 버전이 있을 거야. 그 내용에서 일단 질문을 좀 받고요. 질문이 확인이 다 되면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 거기까지 확인 좀 같이 한번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541번 때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 문제 안에는 일품에 있었던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도 들어가 있고 뭐 그래요. 짜집기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541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쪽에 있었던 문제까지 한번 쭉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20개 어차피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럼 질문 한번 좀 받겠습니다. 본인 과제에서 풀어보니까 요건 좀 이상하더라. 그리고 저한테 제보를 제일 많이 혜은이 참 고맙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이런 거 오류 아닙니까? 오류 제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현이 항상 물꼬를 많이 터졌는데 550번이야. 550번. 말씀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 550번 다른 거 없어요? 너무 쉬웠나요? 558번. 549번이야. 네. 수원아, 은선아, 나영이나 혜은이나 동국이나 준선아, 신영이나 수민이나 없어요? 다 괜찮아요? 네, 일단 제가 또 확인하고 또 남깁니다. 완료 안 되신 거 없이 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보고 가십시오. 그럼 여기서 일단 마무리해요. 한 번 더. 552번. 토라도 맞았더라도 애매한 게 있을 거라서 그 얘기 좀 잠깐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여기 다 풀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난번과 동일하게 몇 개는 이따 여러분 문제 풀이하는 동안 제가 옆에서 빨리 찍어갖고 또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제발 좀 단톡방에 좀 나가세요. 확인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확인했다라는 용도로 제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알겠죠? 단톡방 초대하면 제발 좀 나가세요. 혜연이가 제일 빨리 나가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좀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550, 550, 549, 552번 중에서 일단 중요 순서는 이 550번은요. 이게 달모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풀겠습니다. 이게 성현아도 이거 계속 적어줄래 그냥. 자, 성현이가 이거 좀 지난번과 더불어서 좀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좀 잠깐 봅시다. 자, 549번이 네, 549번 하나 잠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552번도 하나 봅시다. 558번은 뭡니까? 네, 518번은 그냥 따로 봅시다. 성현이가 요 두 개만 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549하고 552번이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9번은 오늘 이제 수업하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뭐죠? 예, 중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어가 자연수 조건이 붙어서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죠. 그 얘기 간단하게 드리고 갈게. 자, 얘가 자연수래요. 원래 대가리가 미지수면 0인지 0이 아닌지 따져야 되는데 자연수니까 0이 아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구조에서 2로 묶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중근에 관한 형태의 판별식을 쓸 때 짝수차를 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그럼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중근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판별식 짝수차를 쓰면서 제로다라고 하는 걸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절반이 얼마냐면 A 가로에 B-1이 되다 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얼마다? 얘가 제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되셨을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했었으니까 여기가 6이군요. B가 아니라 6이네요. 자, 그럼 순서대로 접근해보죠. A의 제곱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가 2B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A 제곱에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제로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함부로 전개하지 않습니다. 왜? 공통인 게 있는데 묶어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A제곱으로 묶어주는 순간 여기 있는 수식을 그대로 쓸게요. 일단 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마이너스 AB 플러스 얘가 A 플러스 얘가 6 이퀄 제로가 됩니다. 어차피 자연수니까 0이 아니겠죠? 그럼 얘가 0이겠죠? 얘가 0이겠죠. 당연한 거 아닐까? 얘가 제로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식을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보시게 됐을 때 일단 어떤 게 좀 불편하냐면 문자가 두 개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현재 상황이 두 개의 수식인데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란 조건으로 갖다가 문제가 언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요것만 따라 한번 써볼까요? 저기 안 보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따라 한번 쓸게요. 자, B의 제곱 마이너스가 2B 더하기 1 마이너스가 AB 플러스가 A 더하기 6 이퀄 그러니까 제로가 돼요. 그러면 이 수식을 우리가 어떻게 응용해야 될까라고 봤더니 식은 하나고 문자는 두 개인데 A, B는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밖에 없거든. 그럼 이걸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뭐로 활용하죠? 약수와 배수로 활용하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순서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정방정식에서 나오는 컨셉이긴 한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저는 여기 B제곱을 좀 살리도록 할까요? 그럼 여기다 B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일단 좀 불편하게 제가 쓸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2차식이 요거니까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AB가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이렇게 하나 써볼까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B제곱하고 얘가 마이너스 AB라고 하는 형태는 얼마인지 식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뭐를 좀 살펴볼 거냐면, 여기 보니까 여기에 해당될 마이너스 2b가 발생하려면 실은 마이너스 2는 이쪽에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마이너스 2b가 발생이 되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플러스 2a가 발생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짓이냐면 이런 거야. 예전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보는 거야.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야. 이래 됐을 때 이 AB가 2차식인데 얘네들 어떻게 해? 이렇게 쪼개보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A가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고, 플러스 B가 되면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AB, 그 다음 플러스 B, 그 다음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1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오른쪽에다 얼마를 갖다 붙이면 되냐면, 얘가 마치를 갖다 붙이면 되지. 그럼 이 식하고 똑같아지거든.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뭐 마이너스 7 곱하기가 1이다. 뭐 7 곱하기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곱하기 7이다. 그 다음 플러스 1 곱하기가 마이너스 7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들을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연 조건이 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쌤이 여기에 b제곱과 ab를 이렇게 모양을 한번 잡아가려고 했더니 뭐가 불편해지냐면 여기가 불편해지는 거야. 여기가. 이걸 모양을 만들려고 했더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똑같이 맞추려고 작업을 할 거면 이 b가 있으니까 여기다 뭐를 갖다 주는 거야? 마이너스를 여기다 주는 거지. 여기다가는 이렇게 주는 거지. 최대한 한번 맞춰보자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의 제곱 만들어지죠. 요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도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2b도 만들어져요.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a도 만들어져요. 근데 마이너스 b가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이게 좀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잖아. 여기서 마이너스 b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식이 되게 불편해져서 얘가 뭐 해줘야 돼? 플러스 b를 일단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상수가 뭐가 남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면 얘가 2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 7이 나올 수 있으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네, 플러스가 5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얘네들은 쉽고 얘가 좀 어렵게 보이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b제곱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의 수식에서 우리는 그 다음을 처리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죠? 아니 이거랑 이거 따로따로 노는데 문자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풀려면 가로 곱하기 가로가 어떤 정수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작업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만약에 굳이 이 식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라고 하면 b-를 갖다 주고 여기다 6을 갖다 때리면 식에는 일단 변함이 없죠. 그런 다음에 우리 뭐 해주는 거야? 얘네들을 묶어주는 거지. 자, 이렇게. 그럼 저기서 묶여요. 앞쪽에서.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봤더니 쌤, 여기는 그럼 얘가 b- 묶게 되면 얘가 b-가 a-2라는 놈에다가 플러스 1이 진행이 되면서 요게 마이너스 6으로 넘어가요. 그럼 얘가 b-1에다가 가로가 b-a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순서대로 잡아줘 보자. 이렇게 하면 아까하고 패턴이 유사하게 가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1에다가 얘가 6을 갖다 주되 여기를 마이너스를 주고요. 여기다가 요렇게 갖다가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갖다 줄까 봤더니 2하고 3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되고요. 또 마지막 하나가 마이너스 6하고 1이고요. 6하고 얘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A, B가 자연수가 되는 조건을 찾으면 쉬운데 자 봐보세요. 얘네들을 지울 거예요. 왜 지우냐면 B-1이 얘가 마이너스면 B는 0이 돼서 자연수 조건이 위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되는 조건들은 다 지워져야 돼요. 이렇게. 확인됐어? 자 그럼 봐봐. B-1이 1이 되면 B의 값은 얼마냐면 얘가 2가 돼요. 그럼 여기다가 B에다가 2를 갖다 뿅 집어넣어서 계산을 갖다가 해보게 되면 그게 마이너스 6이 되는 A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 그 A 값이 얼마냐면 7이에요. 자, 두 번째. 이거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넘어가면 얘가 B가 3이에요. 그럼 B에다가 여기다 3을 갖다 이번에 똑같이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되면 2-A가 이거다 보니까 A가 얘가 5라는 결과가 나와요.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이렇게 되면 얘가 4라고 하는 값을 갖고요. 여기다가 4라고 하는 값을 딱 집어넣으면 3-A가 이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A는 이거 얼마가 나오냐면 5라는 값이 또 떠요. 그러면 여기도 맨 마지막. 그럼 얘가 얼마? 얘가 B가 7이 되는 거고 B에다가 7을 갖다 집어넣으면 A라고 하는 형태가 얼마가 되냐면요. A가 7이 나와요.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이렇게 가져와 봤더니 어라, 이거가 딱 드러난단 말이야. 물어본 게 뭐야? A 더하기 B의 뭐에 대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 두 개 더하면 얘가 9가 나오는 거고요. 요 두 개 더했더니 얘가 8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두 개 더했더니 얘가 9가 나오는 거고 두 개 더했더니 얘가 14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긴 해요. 근데 막상 만나면 되게 당황스러울 거라고. 생각보다 불편하거든 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이 틀을 기억해 두세요. 이 위에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별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은 무조건 나오는 부정방정식 꼴이기 때문에 요걸 기억해 두세요. 요거를 기억하시고 요거를 변형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냥 눈으로 보시되, 굳이 뭐 저게 이렇게 막 이연필은 그렇지만 목매달거나 막 자꾸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 내용으로 좀 잠깐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제곱과 AB라는 2차식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는 거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하나만 더 갈게요. 자, 몇 번이냐면 552번인 것 같아요. 552번은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걸 왜 제가 보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서술형에서 미지수를 포함할 때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닥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갈게요. 자, 552번. 우리가 함수 쪽에서 이야기되는 컨셉인데요. 자, 일단 식을 한번 보자. 식을 한번 봤더니,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일단 딱 느낌이 뭐야? 이거 제곱할까? 아니지. 제곱하면 4차가 돼버리는데 그렇게 안 할 거 아니니. 이거를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접근해야 돼?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뭘까? 쟤는 치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넘어가시면 되겠죠. 제습만 잠깐 하겠습니다. 자, 치환할 때 제가 제발 부탁인 게 하나 있어요. 치환이라고 하는 걸 항상 하는 순간 저는 여러분께 범위가 따라다닌다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범위를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그래프로 확인해 주시길 꼭 권장사항으로 드립니다. 자, 잘 봐봐. 제가 지금 일부러 색깔을 입히는 건데요. 자, 여기는요, x가 변하면 t의 값이 변하도록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 x축. 여기다 뭐라고 써? t축이라고 쓸 겁니다. 이거 계속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수원에서도 이게 치환 과정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얘가 t라고 하는 놈이,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완전 2차 함수 이거 완전 제곱식을 고치려고 봤더니 얘가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야? 1,-3이라고 하는 이 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꼭지점으로 가져가면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가져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 찾아보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더라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었어. 그런데 x가 제한 범위가 있었던 거야.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2까지. 그럼 -1 이 정도 잡는다고 하면 얘가 지금 현재 1이었으니까 2다라고 하는 거 한 이쯤 있지 않겠어? 왜? 이 간격이 1이고 이 간격이 2니까 얘가 조금 더 가까이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 구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 버전으로 요금에 읽히는 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누구의 범위야? t의 범위야 얘들아. 그럼 t의 범위라는 게 무슨 얘기야? 여기 세로축의 t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순서대로 -1을 갖다가 집어넣어봤더니 얘가 얼마가 됐냐면 얘가 1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파란색 버전에서 t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값이 1이었다면, 왜? 이 y좌표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1이었다면 가장 낮은 값은 얘가 -3이라는 걸 내가 얻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의 범위였다는 거 확인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t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3부터 얼마까지? 1까지 범위를 가져간다라고 쓰시고, 이제 저 주어진 수식을 어떻게 잡겠다? 이렇게 잡겠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y는 -t의 제곱 더하기가 4t 더하기 k인데 이때 t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3부터 1까지 이렇게 들어오지. 자, 한 번 더 가보자. 쌤이 2차 함수잖아요. 그럼 또 역시 뭐야? 완전 제곱식.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가 t-2의 제곱 더하기가 4 플러스가 k가 됩니다. 쌤, 그럼 얘를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t가 변하죠? 오른쪽 t축. 세로축 y축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2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4 플러스 k가 얼마인지 모르나 이 정도로 잡아주고, 대가리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위로 블록한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지. 자, 파란색 아까 연결했으니까 그대로 갖고 와볼까? -3부터 1까지래. 그럼 얘가 -3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1이 어디 있을까? 2가 여기 있으니까 1이 여기 있겠지. 그럼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지. 그죠? 이 지점이 최대, 이 지점이 최소라는 걸 확인하죠. 자, 그럼 출제자가 물어봤던 552번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21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최소는 여기 있으니까 t에다 뭐 집어넣어? t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졌어야 돼? 얘가 마이너스 20을 가졌어야 돼. 이 얘기잖아. 그럼 마3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랬더니 얼마? 마이너스 9, 마이너스가 12 더하기 k가 마이너스 20이어야 되므로 이제 k 값은 얼마더라? 1이더라가 확인이 끝나지. 그럼 k가 1이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최대값은 1을 집어넣을 때 최대니까 t가 1일 때 저기다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가 4 플러스가 k인데 k가 조금 전에 1을 집어넣었으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가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거기 답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야 돼? 552번에 최대값을 구하세요. 정답은 4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죠. 제발 부탁인 건 요범이야. 그래프 좀 그려. 벌써 상상 좀 하지 말고 그래프 좀 그리셔서 제발 그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될지를 알면 그 y값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나중에 개념적으로는 합성이야. 합성. 합성함수에 관한 컨셉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알겠냐? 치환 과정은 여러분이 계속 범위를 추적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다시금 정리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자꾸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단원이 딱 2개 단원이 있는데 미분법의 활용이라고 하는 형태의 수투 단원하고 수원에 뭐가 있냐면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활용이라고 하는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게 진짜 속단 표현을 지랄맞게 겁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발 좀 그려달라고 말씀해요. 이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과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독립변수가 뭐냐면 지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문자 그게 독립변수야. 여기서는 x였던 거지. 그거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 놈 이게 뭐야? 이게 종속변수야. 그래서 항상 이걸 t로 딱 잡는 순간 이 x가 독립이고 이게 종속이다 보니까 종속에 속하는 모든 범위를 다 찾아내야 돼. 응? 근데 그게 새로운 함수로 넘어가면 다시 뭐가 되지? 이 종속이 다시 독립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이 문제가 쉽더라고. 제 입장, 여러분이 항상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그런 거였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이 이게 성경책도 있지만 옆에 뭐가 있냐면 설교 원고가 있어. 설교 원고가. 요즘에는 이제 그 목사님들이 노트북 펴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패드로 이렇게 설교 이렇게 원고를 그냥 막 던지시는 게 아니거든. 쌤이 이제 좀 이렇게 결혼하기 전까지 좀 큰 교회를 다녀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항상 뭘 하셨냐면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노트북 보고 이렇게 하셨어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뭐가 쓰여져 있을까 거기에.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저쪽에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강의실 아니지. 본인이 이제 연구실 같은 개념 그렇게 있는 데서 혼자서 막 이렇게 설교를 연습을 하더라고. 원고를 보고. 아 이것도 나름 중요한 의미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푸는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궁금하세요? 그냥 졸리기만 해요? 학생들이 제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풀까 왜냐면 교환을 갖고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저 선생님이 글씨체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거기다 뭐라 써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교환을 어떻게 잡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이 그래프 그립니다. 내가 실제 문제 풀 때 이 그래프 그립니다. 그래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이 왜 할까 생각해 보시고 중요하니까 하겠지.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색깔을 입히고 왜 범위가 이렇게 바뀌는지 얘가 왜 t축이 되고 얘가 왜 t축이 됐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전 아직도 그게 궁금했었어. 아직도 교회 목사님들 뭐 하는지 잘 몰라. 어떤 내용? 왜냐면 맨날 원고가 맨날 달라질 건데 그 원고가 어떻게 구성될지 아직도 궁금한데 실은 뭐 설교하는 중간에 쫓아가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개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궁금해요. 여러분 혹시 제가 푼 거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풀이 과정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씩 꼭 보세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알겠죠? 자 나머지 두 문제는 제가 이따가 찝어가지고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다시 교재로 들어갈까요? 교재로 한번 잠깐 좀 들어가 봅시다.
교재로 한번 잠깐 들어가서 내용 한번 봅시다. 자, 교재 지난번 과제가 267번부터 308번까지만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여기서 일단 질문을 좀 받아서 처리해 드리고요. 이건 역시 문항이 많은 질문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따로 다시 풀어서 일단 리스트업 해드리도록 할게요. 267번 때부터 우리는 문항이 308번 때까지였습니다. 잘 풀리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자, 불러주시겠어요? 285번 284번 293번 289번 다른 분들 한번 좀 기회를 좀 드려볼까요? 303번 이거 이따가 발을 정자 또 그릴 겁니다. 신영아, 수아야, 교빈아, 수민아, 은서야, 나영아, 준서야. 자, 잘 틀렸어? 니네한테 해설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단 말이야, 얘가 되게. 306번 295번 자, 괜찮아? 잘 풀렸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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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꾸 말을 해. 그냥 말해도 돼. 부끄러운 거 아닌데? 괜찮아? 알겠습니다. 거수로 한번 가볼게요. 285번. 285번 좀 풀었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오, 꽤 많네. 이건 그냥 풀게요. 284번이야. 284번 한번 봐주세요. 284번 문제. 두 분, 오케이. 자, 293번이야. 293번. 좀 왔다 갔다 해주세요. 293번. 오, 꽤 많네요. 이건 그냥 풀게요. 289번이요. 289번입니다. 289번. 두 분, 세 분 정도 되시네요. 자, 303번 문제입니다. 303번. 303번. 네 분, 다섯 분 정도 되네요. 자, 306번이요. 306번. 306번. 네 분, 다섯 분, 다섯 분. 295번이요. 295번. 295번. 네 분 정도 되네요.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문제가 많이 풀면 재미가 없으니까 요 두 개를 일단 기본으로 풀고요. 여기 푼 다음에 성현아 요거 나머지만 좀 적어줄래? 제가 일단 파일로 리스트업 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285번부터 볼까요? 285, 293, 303, 306 순서대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85번부터 봅시다. 자, 이게 지금 현대고등학교 문제였고요. 자, 하나 봅시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 10인 정사각형. 오케이, 정사각형에 대해서 내부의 한 점 P에 대해서 P를 지나고 저쪽에서 그림이 나와 있네요. 가를 봐보니까 AEPH의 외접원의 넓이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었던 외접원의 넓이의 차라고 설명했고, 나 조건에서 봤더니 AEPH의 넓이와 직사각형 PFCG의 넓이의 합,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넓이 합을 이렇게 됐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자, 뭐라고 했어? AE라고 하는 것과 AH라고 하는 형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순서상에 대해서 모두 찾아보세요. 뭐 이랬단 말이야. 말 되게 어렵게 써놨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그림을 한번 이렇게 좀 정사각형 구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자, 그림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죠? 현재 있는 그림을 거의 그대로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갈까요? 이 정도로 갑시다. 자, 그럼 이거 뭐라고 했죠? 순서대로 얘를 알파라고 했었으니까 순서대로 문제에서 AH의 길이가 A의 길이가 알파, 여기가 B래. 자, 네, 여기가 베타, 여기는 10-알파.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여기가 10-A가 알파. 여기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가조건에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여기에 외접하는 원이 이렇게 하나 있대요. 당연히 네 점을 다 지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뭘 알게 되죠? 아, 이게 지름이구나. 이 대각선의 중점이 이 원의 중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걸요. 이거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왜 그럴까요?
원주각과 중심각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PAB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형태의 요걸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요청한다면 이것도 원주각이잖아요. 똑같은 홀을 갖다 공유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이 중심을 5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중심각은 얼마? 2세타가 되더라. 이런 거 우리가 중상 과정에서 한번 했었을 거야. 그럼 이걸 확장한 게 뭐라고 그랬어? 바로 해당되는 그 호의 길이를 정확하게 반원으로 잡아가게 되는 순간 여기가 PAB, 여기가 QAB라고 하면 여기가 중심에 해당된 얘가 180도가 되다 보니까 얘는 당연히 몇 도? 90도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얘가 항상 직각이라고 하는 형태를 끼고 돈단 말이야. 그래서 반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장한 게 이 원이니까 얘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그 대각선이 지름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가능하실까요? 야,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딱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일단 이 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두 번째 어떤 원이 있다 그랬죠? 요 원이에요. 지금 현재 나와 있었던 가해 조건이 그거죠. PFCG의 외접원의 넓이, 그죠? 그럼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단다라고 하면 여기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일 거니까. 자, 그러면 가라는 조건을 그럼 해석을 할 때 좀 조심해서 볼 건 뭐냐면, 일단 여기에 주어져 있어 여기에 직각삼각형 하나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2분의 알파고요. 여기가 2분의 베타예요. 반반이니까. 그래서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걸 R1이라고 한다면 파이 R1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파이 가로에 2분의 알파의 제곱에다가 2분의 베타의 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고요. 그게 얘가 4분의 파이 가로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첫 번째. 여기 있었던 요원.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현재 피타고라스가 이쪽에서 성립을 하니까 2분의 베타, 2분의 알파를 기준점으로 R원을 반지름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피타고라스가 성립을 하니까 첫 번째 원의 넓이는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똑같아요. 이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어차피 얘가 2분의 10-가 알파가 되고요. 여기가 2분의 1에 얘가 10- 제가 표현을 잘못 썼군요. 얘가 베타예요. 베타. 얘가 베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가 알파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때 반지름을 제가 R2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되죠? 파이의 R2의 제곱은 파이 가로에 2분의 10- 베타의 전체의 제곱 2분의 10- 알파의 전체의 제곱과 동일하다 보니까 얘가 4분의 파이로 똑같이 묶여요. 그리고 나서 10- 알파의 제곱 얘가 10- 베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털어집니다. 그러면 애들이 제일 많이 낚인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단어 중에 한 글자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세요. 거기 차라는 말로 들어가 있지 않니? 차. 그지? 차라고 돼 있잖아, 문제 상황이. 이 원의 넓이에서 이 원의 넓이를 갖다가 뺀, 다시, 지금 말을 잘못했나요? 외접원의 넓이에 차라고 돼 있잖아, 차. 그럼 얘에서 얘를 갖다 뺀 놈이 4분의 155파이다라고 학생들이 대부분 잡아요. 아니죠. 왜요? 얘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이해돼요? 니네 그림 이렇게 그려놔서 제가 더 클 것 같잖아. 얘가 더 큰가? 얘가 더 클 것 같잖아. 아니에요. 몰라요. 왜? 이 그림이 그냥 임의로 잡아놓은 그림이니까. 심지어 얘를 그림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차라는 말을 쓴 거니까 거기 첫 번째 가라는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그 원의 넓이의 차가 파이의 R1의 제곱에서 파이의 R2의 제곱의 절대값이 되어야 돼요. 네, 이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값이에요. 차라는 말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4분의 파이로 그냥 끄집어내고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10- 알파의 제곱 10- 베타의 제곱. 이놈의 절대값이 문제 속에서 얼마더라? 그놈이 얼마더라? 4분의 155파이더라. 네, 요게 첫 번째 수식이 들어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요거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면 요거 사라지겠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던 결과물들을 정리를 하니까 알파 제곱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20알파 얘가 마이너스 100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를 하면 플러스 얘가 20베타 얘가 마이너스 100이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식을 조금만 다시 한번 써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는 20, 20에 관한 형태니까 20가로에 알파 플러스가 베타,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200이라는 놈의 절대값이 155다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네. 차라는 말에만 좀 집중해서 보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거 좀 이따 계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가였다면 이제 나라는 조건에서 문제 속에서 얻어지는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봐보니까 설명하기를 이거랑 이거의 넓이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랑 이거의 넓이의 합과 그 다음에 요거랑 그죠? 요거랑의 넓이의 합이 문제 속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S2라고 했으니까 나라는 조건에서 한번 찾아보죠. 자, V 더하기 V와 별표 더하기 얘가 별표에 해당되는 부분을 각각 S1 얘가 S2다라고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자, VV 체킹한 형태의 넓이는 이거였잖아요. 이 두 개 덧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덧셈한 형태가 어떻게 다 4분의 파이의 가로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10-의 알파의 제곱 10-가 베타의 제곱이 들어가는 게 이 첫 번째 S의 원이었던 거지. 그러면 S2라고 하는 면적은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S2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 다 더하면 전체 100이야.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잡으면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주어진 이 수식이 이거였으면 여기는 어떻게 쓰면 돼? 100 마이너스, 그죠? 일단 여기는 등호를 붙이지 않고 있을게요. 100 마이너스 뭐하고 똑같아? S1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몇 배다? 이거의 몇 배다? 곱하기 몇 배가? 4배가. 참고로 얘가 S1이라고 지금 쓴 거고 그 4배가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 그래?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 자, 여기에 주어져 있던 형태가 얘가 4배 곱하기 S1이니까 얘가 4S1이 100-가 S1과 동일하니까 결과적으로 S1은 얼마더라? 20이더라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4분의 파이의 가로에 알파의 제곱 더하기 얘가 베타의 제곱 10-알파의 제곱 더하기 얘가 10-가 베타의 제곱 요 놈이 얘가 20이더라 이렇게 확인이 들어가면 주어져 있는 패턴에 제가 하나 잘못 쓴 게 있군요. 그죠? 내가 뭐 하나 잘못 썼지? 미쳤지? 왜 갑자기 이상한 짓 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지? 자, 봐. 씨, 미쳤다. 미쳤어. 잠깐만 빨리 여기 지우고 다시 정리해 드릴게. 야, V 더하기 V면 이거 아니야? 얘는 알파, 베타. 원의 넓이가 아니었잖아. 사각형인데. 내가 잘못 봤잖아. 사각형, 알파, 베타. 요 넓이잖아. 요 넓이가 뭔데? 요 넓이가 10-알파. 10-베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제? 이게 S의 원. 그럼 S의 2다라고 하는 형태를 어떻게 구해? 100-S의 원. 이렇게 잡으시면. 그죠? S2는 4S1이라고 했고, 여기를 100-S1으로 풀면, 결과적으로 S1은 얼마더라? 20이더라 라고 확인이 되니까, 요 결과가 20이더라 라고 하는 걸로 확인이 된 거잖아. 네, 요식과 요식을 연립을 하시면 되는 문제지. 네, 그러면 빠르게 한번 노란색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게 뭐야? 알파 베타 여기 알파 베타 2알파 베타 마이너스 10가로 얘가 알파 더하기 얘가 베타 더하기 100 요게 20이다 여기 들어간 거지. 요 상태의 수식이 나온 거지. 그러면 얘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5가로에 알파 더하기 얘가 베타라고 하는 형태가 마이너스 얼마가 됐다? 얘가 40이 되었다. 요런 수식 하나가 언급이 된 것이.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수식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떻게 되죠? 20의 알파 더하기 얘가 베타 마이너스 얘가 200이 얼마?
155가 되기도 하고 20가로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가 200이 얼마? 마이너스 155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아니 얘가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이 상황의 수식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놈은 20분에 넘기면 355.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되냐면 20분에 45.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이렇게 상황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지 뭐.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이제 저기에서 이제 알파 베타 찾으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이제 차근차근 나머지 결론을 지워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그림 설명 다시 할게. 첫 번째는 외접원의 넓이다 보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고, 차라는 말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 게 맞고, 왜 누가 더 큰 건지를 모르니까. 나 조건은 어차피 사각형의 면접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데, S1이 S2의 4배였다라고 했으니까, S2가 S1이 4배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서 S1 찾으시면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단 문제가 뭐야? 요 두 개가 문제인 거지. 되니? 그럼 나머지 계산만 쭉 한번 훑어보자. 자, 그러하다면 나머지 이제 가져와 보자.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됐어? 20분에 얼마? 355. 일단 약분 안 할게. 이거일 때 저기 위쪽에 있는 수식이 아까 뭐였어? 알파 베타 마이너스 5의 알파 더하기가 베타. 요 놈의 문제 속에서 얼마였었냐면 얘가 마이너스가 40이더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줘야지. 집어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알파 베타라고 하는 놈은 5가로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가 40과 동일하다 보니까 5가로에 20분의 355에서 마이너스 20분의 800을 주면 되지. 그죠? 약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얘가 일단 20분에 계산해줬더니 55, 25, 55, 25. 여기에서 얘가 얼마를 갖다 빼라? 800을 갖다 빼라. 그래서 얘가 20분에 975가 첫 번째 알파 베타의 세트로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거야. 두 번째. 셋,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문제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었냐면 20분에 45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라고 하는 놈은 5가로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40과 동일하니까 그대로 갖다 던져. 그럼 20분에 얼마가 진행되냐면 얘가 225 마이너스가 20분에 800이 들어가는 순간 20분에 마이너스 575가 된다는 걸 내가 알게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죠. 모순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죠. 왜 그럴까? 알파 베타는 어차피 길인데 길이가 어떻게 곱해서 음수가 나오겠니? 답은 딱 정해진 거네. 뭐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로 정해야 되는 거지.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계산해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여기서 말하는 형태가 음수가 나와버려서 모순이 생기더라라는 거였어요. 한번 찾으면 딱 여기까지만 진행이 되었던 거겠죠.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한번 이야기만 끝내보자. 자, 마지막 이야기는 뭐니? 자, 5-알파, 5-베타를 두 군으로 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최종적인 수식만 한번 좀 쓰고 나머지 계산 자질구레한 거는 조금 맡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아니, 4x의 제곱이 있었고 얘가 mx가 있었고 더하기 얘가 n은 제로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하나는 뭐더라? 5-알파, 하나는 뭐더라? 5-베타더라. 지금 이 얘기잖아. 야, 그러면 첫 번째 두 군의 합 5-알파 더하기가 5-베타가 뭐가 되니? 4분의 마이너스 m이 들어가겠지. 두 군의 합 공식. 두 번째 두 군의 곱 5-알파 5-베타가 뭐가 되죠? 4분의 n 공식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이게 뭐야? 10-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저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설정하시면 되죠. 여기. 자, 두 번째. 요거 전개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전개하셔서 얘가 얼마? 25-가 5괄호에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얘가 알파 베타. 이거를 찾아보셔도 되는 거죠. 그럼 얘가 4분의 n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미 계산했던 결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문제가 없겠다. 이런 논리. 그래서 식은 결론적으로 보면 차공식 하나하고 넓이에 관한 형태의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포인트다 보니까 그 틀대로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거계수 관계로 돌아가니까요. 여러분들 차분히 한번 다시 보시고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MN의 순서상을 찾아주세요. MN은 상수입니다. 이랬다고. 이게 맨 마지막에 썼던 문제를 기억을 하고요. 현대고등학교. 어때요? 복잡하죠? 불편하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 시간 한 2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정리하고요. 혹시 이해 안 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고 다 되신 분들은 293번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지적해 주세요. 부탁 하나만 드리죠. 4층 가서 힘들분들 좀 한 번만 좀 부탁하죠. 감사합니다. 4층 데스크 가면 부탁 좀.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 이해돼요? 그림? 저기 20인 것도 이해돼요? 그분 저거 이 그림이 이해돼요? 왜 저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출처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 현대고등학교에서 출제를 했지만 실은 이거 기출문제예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들을 자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모의고사 기출들을 좀 보다 보면 유사한 패턴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강남권, 특히 강남 서초권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출문제를 진짜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서 다시금 한번 정리 마지막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번 시험 보니까 6월 보통 제일 빠른 학교 6월 4일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늦게 보는 학교 6월 한 25일 때쯤까지 가던데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쭉 갈 것 같은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시험이 일찍 끝나면 들어와서 그냥 수업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좀 남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계속 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있죠. 지금 현재 교재에 지금 5강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아마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날 여러분 질문 받으면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뭐로 갈 거냐면 이 파일들을 앞에서부터 실제 문제지를 뽑아낼 거예요. 그리고 경기여고, 예를 들어 진선여고, 개포고 이 이름을 다 지울 거예요. 다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 형태로 다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리플레이 해보고 또 부족한 게 뭘까, 유사 문제는 뭘까, 기출 문제를 자꾸 찾는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교사용 자료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겠구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교사용 자료들이 뿌려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좀 작업하느라 뒤져버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늦게 갑니다. 제가 한 2시쯤 갈 것 같은데 작업해서 이제 교사용 자료들이 남은 거 해서 이제 학교별로 출판사별로 비상은 비상대로 지학사는 지학사대로 천재교육류는 류대로 그다음에 금성출판은 금성출판대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 여기 좀 닦으시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교사용 자료들은 조만간 다시 뿌려주면 또다시 정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93번대로 한번 좀 넘어가면서 차근차근 한번 시작을 또 해볼게요. 자, 293번은 이게 지금 경기여고 문제네요. 경기여고. 자, 복소수 Z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찾으세요라고 했을 때 가가 A, B 정수니까 실은 가의 해석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가는 어때요? A라는 놈은요, 이렇게 쓸까요?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2 중에 하나. B라는 놈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2 중에 하나. 그게 정수라는 표현이고 절대값 표현이 약간 좀 불편해서 이렇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나죠, 나. 나가 이거죠? Z의 4제곱이 복소수인데 뭐가 됐다? 음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 이게 무슨 얘기야? Z의 4제곱이 음수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Z의 제곱이 뭐였다? 순호수였다는 얘기죠? 자, 잠깐 한번 더 정리해보고 갈까요? 자, 제가 복소수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자주 사용하는 분류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A가 0, B가 0이라고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A가 0, B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라고 생각해보고, 네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에요. 자, 이때 Z는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정확하게 실수죠. 두 번째 얘는 뭐가 됩니까? Z는 BI라는 형태의 얘 이름이 뭐죠? 순호수입니다. 얘는 실수고요. 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이건 뭐죠? Z는 A. 뭐죠? 실수입니다. 자, 얘는 뭐죠? Z는 A 플러스 BI. 이걸 저는 일반 허수라고 이름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Z를 제곱해보자. 어떠니? 0이야. 요걸 제곱해보자.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B제곱이 되면서 얘가 음수가 되죠. 자, Z를 제곱을 해보자. 그랬더니 얘가 A의 제곱이고 0보다 크죠. A 있으면 0일 수도 있잖아요. 애초부터 0을 빼놨기 때문에 0보다 큰 겁니다. 그쵸? 0 빼놨으니까.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두 건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 Z제곱은 A 플러스 얘가 BI의 제곱이 되면서 얘는 그냥 뭐죠? 그냥 복소수죠. 자, 그럼 얘가 독특하잖아. 그죠? 뭐가 독특하니? 원칙적으로 실수라고 하는 부분은 무조건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거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뭐가 문제야? 순허수는요,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거잖아. Z의 4제곱이 음수였다는 얘기는 Z제곱이 순허수였다는 얘기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진짜 Z를 제곱하는 거죠. 자, Z의 제곱은 어떻게 돼? A 플러스가 BI의 제곱이 됐고, A의 제곱 더하기 2ABI 플러스가 B의 제곱에 I의 제곱. 그럼 얘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가 2AB I. 이렇게 한번 가로들을 쳐볼까요? 자, 그럼 얘가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하는 게 뭐야? 첫째,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뭐가 됐어야 되고 0이 됐어야 되고, 그리고 조심할 거 뭐야? 2AB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이게 0 되면 0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절대 0이 되면 안 되고, 이건 무슨 얘기죠? AB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합시다. 쌤, 그럼 이게 뭔데요? 이게 뭐야? A는 B 혹은 A는 마이너스 B인 거지. 따져볼까 그러면? A는 B. 그럼 순서상을 A, B로 쓰면 A가 마이너스 2면요. B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요. 마이너스 1. 0이면요. 0. 그 다음에 1이면 1. 2면 2. 일단 쓸게. 두 번째, A, B는요. 요거를 만족하는 건 뭐야?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1. 0,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근데 뭐가 문제야? 얘네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 이 조건 때문에. 아까 A, B가 다 이 범위였잖아. 이 범위였으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집어넣어서 순서상을 쓰는데 A, B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니 얘네들을 지웠겠지. 그래서 개수가 몇 개? 8개가 정답이 되겠지. 이렇게 가야지. 순허수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했고 Z의 4제곱이 음수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이런 단어들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죠. 오케이? 가능하실까?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 29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303번으로 전 이제 넘어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303번과 306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4번과 303번과 306번. 오케이. 그래서 요 네 가지 분류는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어차피 네 종류밖에 없잖아요. 0, 0, 0이 아니다. 0이다, 0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둘 다 0이 아니다. 문제처럼 이거에서밖에 안 나와요. 응?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영역만 조심해서 잘 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랑 303번이 유사해 보이거든요? 303번을
바로 이쪽에다가 좀 쓰고 있을게요. 303번 한번 봅시다. 자, 복소수 Z를 똑같이 줬어요. A 플러스 BI다. 네, 가조건에 살펴보니까 303번에 따르면 어떻게 써놨냐면 1 플러스 I 플러스가 Z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아, 이 얘기구나.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야, 제곱했는데 0보다 작아. 무슨 얘기야? 1 플러스 I 더하기 Z가 뭐다? 예, 순화수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지 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1 더하기 얘가 B 플러스 1 I, 그죠? 요게 순화수가 된다. 그럼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조건이 뭐야? A는 마이너스 1, B는 절대로 마이너스에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가조건이겠지. 그죠? 이것까지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가조건을 찾았네. 그럼 나조건을 봐야지. 뭐야? Z의 제곱이 C 플러스 4 이랬다. 네, 이렇게 되는다. 그럼 아까 우리 Z제곱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갖고 옵시다. 어떻게 되죠? A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B제곱 플러스 얼마? 2ABI 이렇게 되면 되죠. 끝났네? 뭐가 끝났어? A는 마이너스 1 끝났으니까. 그럼 어차피 얘랑 얘가 들어가고 얘랑 얘가 같은 거니까 C라고 하는 놈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그리고 4라는 놈은 얘가 2AB인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어떻게 돼? C라는 놈은 마이너스 제곱하면 1이 될 거고 B의 제곱은 어차피 얘가 4가 될 거니까 얘가 마3이 될 거고. 따라서 A의 제곱, B제곱, C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정답은 14시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지. 그러냐? 순호수가 제일 중요한 표현이라니까. 순호수가. 그래서 정답은 14로 결정하시면 문제없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내용도 한번 소개를 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요거네. 그럼 뭔가 규칙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차피 i가 갖고 있는 주기성에 따라서 이 i 제곱은 어차피 마이너스 1일 거고 요게 어차피 마이너스 1일 거고 이게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i일 거고 이게 마이너스 i일 거고 1일 거고 여기 어차피 i일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들이 조금씩은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기억번부터 확인해봐. Z1 그랬거든? Z2 그랬거든? Z1이 뭐야? n에다가 1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1 집어넣어봐. 뭐로 끝나? i의 1승 더하기 i 2승으로 끝나야 거 여기까지 익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써야지.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것까지 읽어주는 거야. 끝나는 것까지만 읽어주는 거야. 1 집어넣으면 i 더하기 i 제곱이니까 여기까지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Z2는요. 여기다 2를 갖다 딱 집어넣으면 i의 3승 더하기 i 4승이니까 네,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네, 이게 조금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거다. 이거 잘못 쓰면 보통 학생들 여기 하나만 더 쓰거든. 그렇지 않다. 여기까지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첫 번째 나와 있을 기억은 그 뭐냐? 그 두 개를 덧셈했더니 뭐가 된다? 2i가 되지 않겠냐? 라고 물어봤어. 와, 그래? 확인해볼까? 일단 그냥 이게 다 더해봐. 그러면 일단 4가 되겠죠? i 더하면 얘가 2i가 되겠죠? i제곱 i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i제곱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i 그냥 가지 뭐. 마이너스 i 플러스 1 그러면 요거랑 요게 이렇게 사라지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거랑 이게 사라지는 게 확인이 되죠. 그죠? 자, 그렇다면 결과는 얼마나? 2죠, 2. 뭐라고 했는데, 기억은? 2i, 아웃 때 이렇게 그냥 확인하시면
자, 니은번부터가 이제 점점 짜증나기 시작하는데 x가 다시 x라고 써놨구나. x가 z의 2019분에 z의 2020을 불었어. 그리고 얘가 더하기 이래. 짜증나 진짜. 선생님, 그럼 이거 뭔가 규칙이 있지 않으면 못 풀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규칙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아니 그냥 요거를 써. 이게 뭐죠? 살펴보니까 뭔가 기억에 던져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계산해보니까 일단 얘가 1 플러스 i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도 계산해보면 얘가 1 플러스 i라는 놈에다가 여기를 싹 더해봐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죠? i 3승 얘가 마이너스 2가 덧셈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썼어. 자, Z3을 갈 거야. Z3은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 5하고 6으로 끝나요. 끝난다니까. 그럼 앞쪽은 뭐로 시작하는데?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렇게 쓰니까 불편하다고. 되게 불편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2를 쓰고요. i 더하기 i 제곱을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오늘 i 제곱하고 얘가 i 3승이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i 3승하고 얘가 i 4승이거든요. 이렇게 쓰세요. 하나씩. 그 다음에 얘가 당연히 i 4승에다가 i의 5승일 거고, 얘가 i의 5승에다가 얘가 i의 6승일 거야. 이렇게 더해질 거야. 잘 봐봐봐. 여러분이 뭘 알고 있냐면 이렇게 덧셈하는 이 과정이 얼마라는 거 알아요? 이게 제로라는 걸 알아요. 그쵸 아니야? 그러면 2, 3, 4, 5, 6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i, 요게 1, 여기가 i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4개가 또 사라져요. 가운데서 4개가. 뭐만 남죠? 요거만 남아요. 결과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렇다면 얘가 2 플러스 얘가 i의 5승 더하기 얘가 i의 6승이 되는구나. 그럼 얘는 뭐가 되는데 2 플러스 i의 5승이 i가 되고 i 6승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얘가 1 플러스 i가 되는구나. 확인이 된 거야. 뭔가 같아졌어. 얘는 다른데 여기에 해당되는 어디 있어? Z3, Z2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Z3라는 형태가 같아진 게 확인이 돼. 뭔가 홀수의 느낌이 막 난단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니네가 따진다라고 하면 이거하고 이거에 대한 규칙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뭐만 하나 확인해 보면 Z4. 자, 여러분이 한번 지금 이미 계산하신 분도 있겠지만 Z4승 한 번만 해볼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좀 한 칸씩 늘리시면서 새로 계산해 보면 Z4승이 얼마의 값을 갖는지 확인하면 이 문제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만 찾아봐. Z4승. 4로 가면, 여기가 4로 가면 뭐로 정리가 될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 연습장이나 빈 공간에 한번 써보세요. Z4승도 한번 써보세요. 영상 들으신 분들 한번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Z4승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가 될까? 지금 얘가 이렇게 간 거고, 그제? 점점점으로 간 거고, 풀이는, 오케이. 그래서 목소수는 숫자가 클수록 규칙성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포인트가. 자, 혹시 계산됐을까? 수민아 혹시 계산되니? 불러줄 수 있어? 불러줘봐. Z4가 뭐가 나와? 그냥 불러줘. 계산하신 거 혹시 안 됐어? 조금 더 해보시고. 동구가 다 완료됐냐? 완료됐어? Z4승 한번 찾아봐봐. 이걸 해봐야 이 문제를 알 수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해볼게. 여러분들이
좀 주저주저 하고 있어서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없어지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날려버릴게. 이렇게 날려버릴게. 어차피 이것도 5, 6, 7, 8이니까 어차피 빵일 거 아니에요. 4개씩이니까. 맞아요? i,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니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 3, 4, 5 이렇게 더해지는 얘네들도 어떻게 돼?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 그럼 남는 게 뭐야? 이거 남았죠. 그럼 얘는 뭐가 남은 거야? 2 플러스 일단 i의 6승과 i의 7승이 남은 거야. i 6승이라고 하는 형태는 얘가 얼마? 마이너스 1. i 7승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i가 되다 보니까 얘가 1 마이너스 i야. 그럼 제가 썼어. 다시 한번 써볼게. Z1이 아까 조금 전에 기억의 결론에 따라서 풀었더니 1 플러스 i였고 Z2다라고 하는 건 1 마이너스 i였고 Z3가 1 플러스 i고 Z4가 1 마이너스 i. 현재 지금 4개까지만 했는데 이런 식이 나와. 규칙이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야, 아까 조금 전에 기억에서 이 두 개를 더하면 2 나온다 그랬잖아. 이거 더하면 계속 또 2 나오겠지. 더하면 2 나오겠지. 이런 식의 논리다 보니까 숫자가 규칙적으로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빰빰빰빰 보면 결국에 뭐야? 홀수는 1 플러스 i. 짝수라고 하는 놈은 얘가 1 마이너스 i.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끝난 거야. 뭐가? 얘가 끝나버린 거야, 얘들아. 봐라. 선생님, 그럼 x는 뭔데? x 2019가 뭐냐면 홀수 번째니까 얘가 1 플러스 i. x 2020은 짝수 번째니까 얘가 1 마이너스 i. 얘가 플러스 얘가 2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이거 실수하면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갖다 곱하면 이거 뭐 나온다 그랬어? 이게 마이너스 i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요 니은번을 여기서 다시 살려드리면 쌤요 x가요 2-i였어요. 그러면 x-2는요 마이너스 i였을 거고, 왜냐하면 허수단위를 남기고 나서 제곱을 해 예뻐지니까. 그럼 제곱을 걸어. 그럼 얘가 얼마? 얘가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5는 0이라는 수식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이거 가지고 변형할 수 있으면 변형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306번이란 말이야. 거기서 이제 뭘 물었는지 한번 쭉 가보자. x의 세제곱을 갖다가 문제 속에서 물었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가 0인가? 지금 이런 거 물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갖고 써먹어야지. 이거 갖고 써먹자고. 어떻게? 자, x의 제곱은 4x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하나씩 차수를 올렸어. 그러면 x의 제곱이라는 놈을 다시 이쪽에다 갖다 집어넣어. 그럼 얼마? 11x 마이너스가 20이 되었어.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11x 마이너스 20이라는 x 3승에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 3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가로에 얘가 4x 마이너스 5라는 놈에다가 x 더하기 5를 직접 해보자고. 11x, x가 12x인데 마이너스 12x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15 플러스 5니까 얘가 2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니은번은 어떠니? 맞는 말이 된다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지. 네, 이렇게 가다 우리가 복소수의 어떤 연산까지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규칙성을 통해서. 문제 잘 만들었어. 문제 잘 만들었다고. 자, 마지막에 디귿번이 문제야. 디귿번이 문제야. 자, 디귿번을 보니까 이거 이렇게 썼거든. 근데 결국에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왜 복잡하지 않냐면 우리 이미 홀짝에 대한 판단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지우고 마지막 결론 내려드리고 그거 마무리 할게요. 알겠죠? 그럼 이제 전체적인 숙제 점검하면서 지난번 수업 내용 다 리뷰를 한 거야. 자, 그럼 306번의 디귿번 마지막 쳐보죠. 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아우 복잡하다. Z1 더하기 얘가 1.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수식이 Z2의 50세. 그 다음에 Z4 더하기 얘가 1. 여기 앞쪽에 10이 붙어 있군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얘가 Z2 더하기 1. Z3의 50세. 그 다음에 뒤쪽에 10Z의 5승. 더하기 이렇게 가네. 자,
자, 그럼 순서로 가볼게. Z1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뭐였지? 1 플러스 I. 그럼 얘가 1 플러스 I, 1 더하면 얘가 2 플러스 얘가 I로 변화가 생길 것 같고요. Z2의 50과 10Z4라고 하는 과정이 얘는 1 마이너스 I에 54, 10가로에 1 마이너스 I 더하기 1로 일단 써볼게요. 일단 그냥 한번 써볼게요. 이거랑 이거 똑같다고 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Z2라고 하는 형태가 1-A였기 때문에 더하면 얘가 2-I가 진행이 되고요. Z3승이라고 하는 형태는 뭐가 되죠? 1 플러스 I, 얘가 50승, 플러스 얘가 10가로에 1 플러스 얘가 I, 얘가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과정을 그냥 전개할 거야. 전개할 건데 굳이 뭐 많이 신경 안 쓰고 전개해볼게요. 2가로에 1-I에 50승 플러스 20가로에 1-I 더하기 2 이렇게 한번 던지고요. 그 다음에 I 곱하기 1-I가 50승 플러스 얘가 10가로에 I에 1-I 플러스 얘가 I까지 쓰고요. 여기 던질게요. 2가로에 1 플러스 I에 50승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20에 1 플러스 I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에 1 플러스 I에 50승 마이너스가 10i에 얘가 1 플러스 I 마이너스 얘가 I까지 이렇게 주죠. 어차피 얘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잘 봐보시면 20의 1-I하고 20의 1 플러스 I를 더하면 얘가 얼마가 떨어지냐면 얘가 40이 떨어져. 2하고 2를 더하면 뭐가 남냐면 얘가 당연히 얘가 4가 남아. 여기까지 계산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10i 여기 마이너스 10i는 없어지고요. 요 결과하고 요 결과를 정리를 쫙 해보면 여기가 10이 떨어지고요. 여기도 10이 떨어져서 여기도 20이라고 하는 값이 딱 나와요. 됐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 남았죠? 좀 복잡했던 요거가 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만 남는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2가로에 1-I에 50승이라고 하는 거랑 2가로에 1 플러스 I의 50승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럼 간단하게 없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없어질지 보자고. 어떻게 돼? 2가로에 1-I가 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얘가 25승을 하게 되지. 얘는 2가로에 1 플러스 I의 제곱이라는 놈을 먼저 하고 여기다 25승을 하겠지.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I의 제곱을 하면 뭐만 남아? 마이너스 2i만 남아. 그죠? 그럼 얘가 2 곱하기 마이너스 2i에 25승이 남고요. 여기 2 갖다 곱한 다음에 2i에 얘가 25승이 떨어져요. 그럼 어떨 것 같냐? 마이너스의 25승과 2 플러스 2의 25승에 i의 25, i의 25 곱하기 2가 돼 있으면 이 두 개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따로따로 굳이 뭐 계산을 일일이 할 필요는 없었던 거고 그냥 뭉쳐주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야? 여기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어떨 것 같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라지겠죠. 안 사라지지 사라지지 봐볼까? 자, i에 1-I에 50승을 주면 얘는 뭐야? i에 중괄호에 1-I의 제곱에 25승일 거고 얘는 i가로에 마이너스 2i에 25승이 됐고 똑같은 맥락으로 i에 1 플러스 i에 50승을 주면 i에 1 플러스 i에 제곱에 25승을 주게 되면 i에 2i에 25승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랑 요것도 어차피 이거 사라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남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홀수하고 짝수 번째가 굉장히 중요했던 패턴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신경 쓰시면 되고요. 정답은 64라고 하는 값인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실수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허수단위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홀수 번째, 짝수 번째를 어디에서 니은번에서 예측을 하셔야 돼요. 2019와 2020이라는 왜 연달아 붙여놓은 숫자를 통해서 잡으려고 했을까? 그건 기억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기억을 통해 니은, 니은을 통해 디귿이 해석이 되도록 만들어진 통합형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를 3개 정도를 딱 쳐넣으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저녁에 집에 가셨을 때 한 문제 정도 보고 가야 된다면 이 문제 꼭 보고 주무세요. 잘 만들었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박수.
정말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좀 복잡하고 학생들한테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규칙성도 이렇게 두 개씩 묶어놔 버리니까 좀 불편하게 보이기는 하겠지만 아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지워버렸구나 이렇게 저는 한 칸씩 밀렸습니다. 똑같은 숫자가 반복이 될 때 한 칸씩 밀려서 쓰면 훨씬 더 그게 4개씩 없어지는 규칙이 훨씬 더 잘 보일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해서 일단 마무리하죠. 성현아 이거 적어주셨죠?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나머지 이제 복소수까지만 하고 잠깐 한번 쉬었다 갑시다. 자, 복소수는 그 뒤쪽에 문제에 좀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내용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106쪽 한번 잠깐 봐보시겠어요? 4-6번. 음수의 제곱근까지만 하면 일단 복소수는 한 번 정도는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수의 제곱근 잠깐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그 107번 한번 잠깐만 봐보실래요? 107쪽 한번 봐보실래요? 329번 서초고 330번의 세화요거 문제 보셨죠?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뒷쪽에 337번의 정식요거 문제, 334번의 언남고 문제. 패턴이 다 어때요? 숫자로 언급이 돼요. 여러분, 숫자로 언급되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문자로 언급되는 거. 335번 영동고, 336번 은광여고. 그 다음에 왼쪽에 331번 양재고등학교. 그 뒷장에 또 넘겨보시게 되면 341번과 342번.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자로 나와 있는 걸 좀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만 빨리 해드리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배운 것 중에 이런 거를 배웠단 말이죠.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배웠지만 실은 이거의 가장 기본 전제는 뭐니? A하고 B다라고 하는 놈이 무조건 음수하고 음수를 제외 나머지 것만 되면 돼요.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이거는 A가 양수고 B가 양수여도 성립을 해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여도 성립을 해요. A가 음수고 B가 양수여도 성립을 해요. 그런데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얘가 성립을 안 해요.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왜? 자, 봅시다. 이게 왜 그런지 성립을 안 하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여기에 모든 계산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루트 안에 양수로 전환하시고요. 루트의 마이너스 1을 허수단위 i로 반드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다 풀립니다. 소개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루트에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의 3이다 라고 하는 형태가 되면 어떻게 하죠? 루트 2로 만들어주고요. 이 마이너스 2를 갖다가 어디로? 허수단위 i로 밖으로 뽑아내 주시고요. 이렇게 가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그냥 우리가 원래 배우신 대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i를 따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 i를 어디다가 다시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 뺄 수 있다면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 주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얘가 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다라고 하면 A 곱하기 B가 이 경우에는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이거의 경우에 성립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그래서 얘네들은 루트 A 곱하기 루트의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 첫 번째 하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뭐야? 요거야. 어떻게 너는 문제를 대응할래? 라고 하는 방식. 루트 안에 있는 그 마이너스를 무조건 밖으로 뺀다고 생각하면 모든 문자의 계산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저도 이거 하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 원칙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워요.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이랑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드리면서 가도록 할게요. 326번 경기요구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경기요구 326번 먼저 한번 시작을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문자로 되어 있는 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0이 아닌 두 실수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긴 하죠. 요거까지 얘기합시다. 여러분 공부를 한번 하셨을 거라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루트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뭐야?
A가 양수가 B가 음수. 나눗셈은 분모만 음수만 되면 되는 거죠. 요거까지 한번 고려해서 거기 있었던 326번 한번 잠깐 풀어볼게. 자, 그럼 거기 봐봐. 기억번 봐봐. 뭐라고 돼 있니? A가 음수일 때 어떻게 설명했니? A의 제곱근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루트에 요렇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받죠. 이렇게 하나 받죠. 맞습니까? 자, 이건 중상과정이니까 A의 제곱근은 뭐야? 어떤 놈을 제곱하면 A가 될까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그잖아요. 어떤 놈을 제곱하면 A가 된다. 그게 A의 제곱근이니까. 그 네모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얘를 그냥 제곱을 해봐. 얘도 그러면 집어넣어서 제곱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게 될까 이걸 보는 거죠. 혹시 헷갈리실까봐 이걸 X라고 잡을까요? 방정식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죠? X는 뿔마 루트의 A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A가 음수인 경우에 루트 안에다 음수를 놔준 건 불편하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잡아? 여기를 양수로 만들어.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거 양수다. 양수로 만든 다음에 바깥에다 뭐를 갖다 끄집어내? I를 갖다 끄집어내면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오겠지. 응? 그래서 기억번호 어때요? 맞는 말이 됩니다. 다시 A가 음수일 때는 반드시 뭐 하라고? 이게 음수가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이게 음수니까 불편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끌어내면서 얘가 양수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야, 이거 진짜 양수다. 마이너스 있다고 해서 얘가 음수가 아니야. 양수야. 이렇게 작업을 한 거니까 그거 한 번만 봐주시고. 자, 니은번. 니은번 좀 봐보자. 자, 니은번이 뭐야? 나눗셈이지 이번에는. 자, 니은번은 어떻게 되겠어? 루트에 A 나누기 얘가 루트에 B. 자, 이 구조가 문제 속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얘기지? 아, A가 양수, B가 음수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속에서 뭐라고 요청했냐면 루트의 A-B의 켤레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잡은 거 아니야? 그죠? 루트의 A-B의 켤레가 이거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봤어요. 따져볼까 그럼 얘들아? 이 A-B는 양수니 음수니? 대답해봐. A-B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Tell me. 아, 대답 안 하실 거야? 형이야, A-B 양수야 음수야? 어? 안 들렸어. 양수. 아, 양수잖아. 양수의 루트를 씌우면 어차피 그냥 실수잖아. 실수. 실수의 켤레는 당연히 실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뭐야? 니은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실수의 켤레 목소스는 어차피 실수니까. 자, 마지막 디귿. 자, 디귿을 봤더니 문제 속에서 또 뭐라고 얘기해놨냐 봤더니 루트 A 더하기 루트 B에 켤레를 해봤더니 켤레를 해봤더니 얘가 이렇게 된대. 아, 참고로 전제가 앞에 있었지? 그 전제가 뭐였냐면 요런 전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이렇게 된대. 여기서 그 마이너스 생긴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야? 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A도 음수, 얘가 B도 음수란 얘기잖아. 쌤,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요? 봐봐라. 이거 어떻게 쓸까? A가 음수라고 얘가 음수래. 그럼 여기를 안에 양수로 만들어주면서 I라고 하는 걸 써줘. 얘도 음수래요. 얘도 마이너스를 만들어줘서 플러스로 만든 다음에 I 붙여. 그럼 식에는 변함이 없어.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겠어? 루트에 마이너스 A 더하기 루트에 마이너스 B에 I라는 순호수야. 순호수. 근데 여기다 뭘 씌웠어? 켤레.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되냐? 이 허수 부분에 해당되는 형태가 반드시 마이너스 바뀌었어야지. 네, 이 마이너스가 생겼어야지. 조금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 다시 여기 주어져 있는 얘를 일부러 이렇게 썼고요. 그것에 켤레라는 표현을 위에다 다시 붙였어요. 그럼 얘가 순허수였기 때문에 순허수에 관한 형태의 켤레는 당연히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인데 얘는 이렇게 줬잖아. 그죠? 쌤, 이거는 어차피 고쳐보면 얘는 이 우변을 고쳐보게 된다면 이렇게 된 거거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우변의 상황하고 똑같은 건데
니네가 이거랑 이걸 비교해봐봐. 안 맞잖아. 이 대가리 앞쪽에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디귿은 어때요? 틀린 게 됐어야지. 이게 진짜 많이 헷갈린다고. 진짜 많이 하다 보면 되게 많이 헷갈려요. 딱 두 가지 수식. 뭐야? 이거 음수와 양수 조건 하나와 이 조건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기억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포커스는 뭐냐면 루트 하나를 무조건 뭐로 만들어? 양수로 만드는 게 포인트야. 어? 마이너스 붙여서라도 양수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i로 바깥으로 끄집어내.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제일 빠른 방식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께 제가 두 문제 정도 요청을 좀 드려볼게요. 325번 개포고등학교 문제 됐습니까? 그건 체킹해 주시고 뒤쪽에 336번의 응광요거 문제 요거 한번 풀어줘봐. 325번과 336번 이 두 개 한번 지금 문자로 되어 있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325번의 개포고등학교 336번의 응광요거 문제 한번 풀어봐봐. 헷갈림이 없도록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돼. 이거 나중에 또 하려고 하면 진짜 많이 헷갈려. (325번) (336번까지) 다 되신 분들은 나머지 주변에 있는 주변부에 있는 문제까지 한번 쭉 훑어보세요. 어차피 과제 처리할 거니까 쭉 풀어보면서 아 이런 범위를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빨리 처리합시다. 안에 있던 마이너스 잘 뽑아내라. 뽑아내야 돼.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335번 나머지 건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고 참고로 지금 안 풀린 거 있으시면 제가 두 문제 풀고 쉬는 시간을 드릴 건데 제 옆에 강의실에 있을 거야. 여기 옆에, 여기 바로 옆에 시원하게 좀 틀어놓고 있을 테니까 질문 있으면 충분히 쉬시고 들어오셔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책 갖고 와서 질문하세요. 본인이 안 풀렸던 거 있으시면 335번 영동구 문제 하나 잠깐 봐보자. 자, 거기다가 이것 좀 써놓을래? 335번 옆에다가 팁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만 좀 써놓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뒤에 과정까지 배울 테니까 보통 우리가 지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n제곱근이라고 씁니다. 수원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n제곱근 루트 a의 n승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게요 n이 홀수가 되면 얘는 그냥 a가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세제곱근 루트 얘가 예를 들어서 뭐 8이다 라고 하게 되면 세제곱근 루트의 얘가 2의 세제곱이 되면서 사라지면서 얘가 2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은 얘가 이렇게 되면서 3, 3이 사라지면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가 그대로 나갑니다. 홀수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짝수가 되면 얘는 반드시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아예 빨간색 써버릴까? 얘는 반드시 절대값으로 나갑니다. 예, 음수를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얘는 절대값을 갖는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제곱을 뚫고 나간다? 예, 무조건 절대값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판단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이 안에가 음수든 양수든 실수범에서 상관이 없는데 짝수는 무조건 절대값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3, 4, 5번을 그런 맥락에서 한번 풀어볼게. 자, 3, 4, 5번에서 A가 분명히 음수, B도 음수라고 그랬거든. 그럼 1번 조건이 뭐야? 이거잖아. 옳은 것 고르라고 했거든. 첫 번째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쌤 루트가 합쳐졌네요. 그럼 얘는 반드시 뭐가 됐어야 돼? 마이너스가 생겼어야 돼. 그래서 1번은 아웃. 2번 케이스 봐볼까? 자, 왠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 자, A의 세제곱의 A가 B야. 근데 얘를 어떻게 써놨어? 얘들아, A, B만 써놨어. 무슨 얘기야? 요 안에 있던 A제곱을 가져나갔잖아. 그럼 어떻게 쓰셔야 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나가야지. 제곱을 데리고 나간 거니까 절대값으로 나간다. 절대값으로. 참고로 루트는 나중에 여기 앞에다 2를 쓸 거거든요. 하도 많이 써서 생략한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가. 쌤, 그럼 절대값 A면 아까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로 갔어야 돼요? 예, 마이너스 A의 루트 AB가 돼야지.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은근히 2번 답한 애들 되게 많았어. 은근히 많아. 이거 여러분 그렇게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지워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이거 어떻게 되죠? A의 제곱에 A가 B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자, 일단 첫 번째 얘는 이 주어진 형태의 이 부호를 판단해봐. 얘 부호가 뭐냐? 얘들아, 이 부호가 뭐야? A제곱은 양수고 B가 음수야. 그럼 통째로 음수야, 얘들아. 이게 음수. 이거 음수라는 얘기 내가 분명히 뭐라 했지? 마이너스 뽑아내고 시작하라 그랬지. 뽑아내. 어떻게? I로 뽑아내. 그럼 얘는 일단 A의 제곱에 위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B라고 써야 돼. 그래야 얘가 양수가 되고 얘도 양수가 되지. 그럼 여기 주어진 이 패턴에서 이 A제곱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밑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 절대값 A. 그리고 위에 거는 그대로 이렇게 쓰이지. 되니? 야, 그러면 이 I는 다시 이 안쪽에 루트 안으로 드러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위에가 루트의 B, 밑에 쪽은 절대값 A가 뭐로 나가야 돼? 마이너스 A로 나갔어야 돼.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3번이죠. 3번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걔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자, 거기도 또 보니까 또 아주 불편하게 쉽게 잘 만들어놨어. A 플러스 A가 B의 제곱을 나눠놨고 얘가 루트의 A 플러스 A가 루트의 B인데 여기가 제곱이구나. 이렇게 또 써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할까를 또 봤더니 위에 있는 식은 뭐가 되니? 요 자체에 해당되는 게 A하고 B 더하면 음수가 되는데 제곱이 있으니까 얘가 절대값으로 이렇게 나갈 거라고. 얘도 절대값으로 나갈 거라고. 얘도 절대값으로 나갈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봐. A가 음수니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A, B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가겠고 요 결과는 A 더하기 B가 통째로 음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를 달고 나갔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결과가 얼마? 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지.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 걔는 마이너스1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게 되지.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아이고 복잡해. 루트의 A의 제곱의 B의 이렇게 가는 거지. 되니? 자,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는 아까 사라진다 그랬잖아. 제곱하고 루트는 사라져. 그럼 어떻게 돼? 절대값 A의 제곱의 B. 네, 제곱하고 루트가 사라진다고. 바깥쪽에 있었던 형태가. 됐어? 자, 그러면 주어진 형태에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제? 근데 잘 봐보니까 이게 전체 이 안의 제곱이 아니구나. 다시 갈게. 헷갈릴 수 있을까봐 다시 갈게요. 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얘가 음수입니다. 얘가 음수예요. 그럼 뭘 달고 나가게 돼 있다 그랬죠?
i라는 형태를 달고 나가야죠. 그런 다음에 얘를 a의 제곱에 곱하기 얘가 일단 마이너스 b라고 써놓을게요. 됐죠? 자, 그럼 제곱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거 제곱하는 순간 어차피 얘는 안에가 양수였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겠죠? 정확하게 절대값으로 나가겠죠? i의 제곱은 뭐로 나가죠? 예, 마이너스 1로 나갑니다. 이렇게. 쌤, 어차피 이거 양수잖아요. 그렇지,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이렇게 나갈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뭐가 되죠? a의 제곱에 b가 됩니다. 이렇게 확인되죠. 최대한 좀 자세하게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335번에 대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특별히 문자로 되어 있을 때 이게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가급적 뭐 해라? 마이너스를 자꾸 끄집어내는 연습들을 해라. 그러면 전체적인 논리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제발 부탁인데 좀 끄집어내는 연습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이거 하나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죠. 자, 일단 그 뒤쪽에 있었던 문제들하고 포함해서 요거 같이 이제 과제 처리 한 번 더 하고 다음 시간에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뒤쪽에 있는 아직 2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쪽 문제 좀 설명하면서 2차 방정식 쪽 쭉 설명 좀 드릴게요. 자, 혹시 지금 너무 빨랐거나 조금 뭐 내가 숙제해왔던 것 중에 좀 약간 핀트가 좀 여기 있었던 요 문제들 말고 좀 안 맞는 것들 있으시면 여기 옆에 제가 바로 옆 강의실에 있을 테니까 갖고 오시면 제가 질문 처리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한번 쉽시다. 쉬었다 갑시다.